요즘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 식탁이 넓게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식탁은 그대로인데 제가 작아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워서 이 식탁 앞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TV도 안 틀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식탁이요. 그 식탁은 절대 조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이야기. 엄마의 밥상에 담긴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2살 때까지 살던 그 집, 3층 빌라 2호였는데 거실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식탁만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저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들, 후두둑 후두둑 물 뿌리는 소리, 토닥토닥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계란 익는 소리, 그리고 밥솥 뚜껑 여는 소리. 야, 일어나라. 밥 다 됐다. 엄마의 그 목소리가 알람이었죠. 식탁에 앉으면 늘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니면 미역국, 계란말이는 거의 매일 나왔고요. 김몇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엄마표 밥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고3 수험생 때 기억이 납니다. 밤 11시쯤이면 엄마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야,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먹어야지. 금방 끓여줄게. 그러고는 10분 뒤에 라면 한 그릇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달걀도 하나 풀어 넣으시고, 파도 썰어 넣으시고, 김치도 한 접시 따로 담아 오시고. 엄마는? 나는 배불러. 너 먹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안 배불렀을 거예요. 그냥 제가 먹는 걸 보는 게 좋으셨던 거죠.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하면 엄마는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어떡해. 엄마, 늦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에이, 5분이 뭐가 중요해. 밥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그때는 잔소리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걱정이었다는 걸 알아요.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별로 없어요. 점심은 먹었고?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그냥 그래요. 엄마의 질문들 저는 대충대충 대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관심이었어요. 엄마에게 식탁은 제 하루를 듣는 시간이었고 저를 바라보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제가 그 식탁에 덜 앉기 시작한 게 25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집에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처음엔 출퇴근을 했죠. 힘들었지만요. 엄마, 나 독립할까봐요. 뭐? 왜? 여기서 다니면 되잖아. 너무 멀어요. 출퇴근만 3시간이야. 3시간이면 그래도 집에서 밥은 먹을 수 있잖아. 그때 엄마 표정이 기억나요. 조금 슬퍼 보였는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얻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렇게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갔어요. 주말마다 집에 내려갔죠. 그럼 엄마는 항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어머, 왔어?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앉아. 엄마, 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내가 올 것 같더라. 사실 엄마는 제가 올 때마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혹시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밥은 미리 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어느새 명절에만 가게 됐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는 오니? 엄마, 이번 주는 회식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이 좀 많아요. 다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몸 관리 잘하고.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응. 밥은 먹고 다녀. 네네, 잘 먹어요. 끊을게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만남, 연애, 자기계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집에 가면 엄마는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식탁도, 밥상도, 따뜻한 국물도 전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당연한 것들은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응, 엄마. 왜? 아니, 별일 아니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요. 바쁘긴 한데 뭐.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잘 먹어요. 그래. 언제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러. 네, 시간 나면요. 응. 그래, 끊어. 그게 마지막 전화였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3개월 뒤,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보통은 엄마가 부엌에서 왔어? 라고 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엄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글은 잘 못 쓰는 거 알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 너 바쁜 거 엄마도 안다. 자주 못 오는 것도 이해해. 근데 엄마는 그냥 내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끙끙 앓지 말고 밥은 꼭 먹고 다니거라.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버틸 수 있어.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건 밥 한 끼뿐이다. 언제든 힘들면 집에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눈물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땐 아직 몰랐거든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부엌에 계셨어요. 늘 그 자리에. 왔구나.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편지 읽었어요. 아, 그거. 엄마가 글 못 쓰는 거 알지? 부끄럽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엄마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늘 그랬던 것처럼요. 많이 먹어. 네. 그날 밥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 후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엄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요?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병실 침대 옆에 앉아서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손으로 평생 저를 위해 밥을 하셨구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식탁은 그대로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된장, 멸치볶음.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어요. 그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식탁 한 자리에 밥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김치를 올려서 입에 넣었어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나왔던 눈물이 이 밥을 먹는 순간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밥이 사랑이었다는 걸. 밥 한 끼 한 끼가 새벽에 일어나신 시간이 도마 위에서 칼질하던 그 손길이 밥 먹었니? 하던 그 물음이 전부 사랑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엄마는 매일 저한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지금도 저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넓고 여전히 조용하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 식탁에 엄마가 계시다는 걸.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모든 밥상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가끔은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도 밥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엄마와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엄마와 함께 밥 한 끼 드세요. 그냥 함께 앉아서 오늘 뭐 했어? 별로 없어. 그 짧은 대화라도 나눠보세요. 그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엄마, 이제라도 그 식탁에 다시 앉고 싶어요.